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한적한 골목에는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권지혁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화려한 조명들을 바라보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이끄는 CEO가 아니었다. 건강 문제라는 면목으로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사실은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한적한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오늘은 원래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케이크 따위는 필요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그가 스쳐 지나가던 강원도 춘천의 작은 베이커리 앞에서 멈칫했다. 유리창 안쪽으로 가지런히 놓인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다. 잠깐이었지만 그 모습은 7년 전 서아와 함께했던 크리스마스의 기억과 겹쳐졌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더 들어왔다. 베이커리 입구 계단에 앉아있는 두 아이. 아마도 쌍둥이처럼 보이는 소년들이었다. 어린 나이에 비해 옷은 낡고 허술했다. 소매는 해졌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인 채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실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지혁은 차를 세웠다. 추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졸여오는 느낌이었다. 차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형으로 보이는 소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단지 낯선 어른 앞에서 자신과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다가가려 했다. 형 아이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답했다. 케이크 보고 있어요. 동생 아이는 형의 옆에 몸을 기댄 채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지혁은 아이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살폈다. 낡은 패딩 점퍼, 소매는 찢어지고 신발은 헐거워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혁이 다시 물었다. 형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동생 아이는 옷자락을 꾹 쥐며 고개를 더 숙였다. 침묵 속에서 베이커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음악과 차 밟는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지혁은 직감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케이크를 보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혹시 배고프니? 지혁이 물었을 때 동생 아이의 배에서 작은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형 아이는 동생의 배를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얼굴은 피곤함과 절망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지나칠 수 없었다. 베이커리 안으로 들어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샀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빵 굽는 냄새와 달콤한 크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카운터 뒤에 주인은 친절하게 케이크를 포장해 주었다. 케이크를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생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형 아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동생을 막지는 않았다. 지혁은 박스를 계단 위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먹고 싶으면 먹어.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형 아이가 천천히 박스를 무릎 위로 올렸다. 동생 아이는 형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혁의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다. 왜일까?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감정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들은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었다. 작은 몸과 눈빛 속에 담긴 외로움과 절실함이 지혁의 과거 기억과 겹쳐지며 마음을 졸였다. 지혁은 아이들을 차로 안내하며 말없이 생각했다. 별장까지는 20분 정도의 거리.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눈 내린 산길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느끼는 혼란스러움이 교차했다. 차 안에서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과 불안함이 지혁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오늘 밤만큼은 반드시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백미러를 통해 바라본 두 아이의 모습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외롭고 허락받지 못한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달라질 것이며 이 아이들이 그 길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차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고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외벽과 작은 등 하나가 켜진 현관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지혁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케이크 박스를 꼭 안고 있었다. 그들의 두려움과 기대가 혼합된 눈빛이 지혁을 바라보았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으로 아이들은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소파 끝에 앉은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케이크 박스는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거실의 난로에서는 불길이 부드럽게 일렁였고 벽난로 위에는 지난 겨울을 기억나게 하는 작은 장식들이 놓여 있었다. 지혁은 아이들을 소파 끝에 앉히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에도 안정감을 느끼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을까. 춥지 않니? 지혁이 물었다. 형 아이인 성주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파요. 동생 성훈이 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한 고백이었다. 지혁은 한숨을 쉬고 주방으로 향했다. 별장에는 간단한 재료가 남아 있었다. 달걀, 우유, 빵, 그리고 라면 몇 개.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끓이고 라면을 준비했다. 라면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은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케이크 박스를 손에 꼭 쥔 채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혹시 손 씻었니? 지혁이 물었다. 형 아이 성주는 고개를 저으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뭘 어떻게 써라 할지 몰라서. 지혁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법을 배워버린 것이다. 그는 부드럽게 다가가 손을 씻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적시고 비누를 조금 쥐어 거품을 내며 천천히 문질러 주었다. 처음에는 움찔하던 아이들도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성우는 손을 움직이며 물장난을 조금씩 시작했고 성주는 지혁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나타난 편안함의 신호였다. 라면이 끓고 간단히 계란을 삶은 뒤 지혁은 그릇에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운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성주는 젓가락을 잡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그제서야 아이들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금세 그릇은 비워졌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왔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오늘 밤,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혁은 아이들의 젖은 양말을 확인했다. 발목까지 젖어 있었고, 신발을 벗었을 때 바닥에는 작은 물자국이 남았다. 그는 즉시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들의 발을 감싸주며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다. 성주는 처음에 움찔했지만 곧 따뜻함이 전해지자 긴장을 풀었다. 성우는 작은 신음을 냈지만 지혁이 괜찮아, 아프면 말해라고 다독이자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지혁은 자신의 두꺼운 옷과 담요를 꺼내 아이들에게 입혔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컸지만 따뜻했고 부드러운 촉감에 성주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해졌다.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지혁은 7년 전 서아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좁은 서점 뒤 작은 방,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딸기를 입에 넣어주던 순간, 그때의 달콤함과 따뜻함, 그리고 서아의 웃음이 지금 아이들과의 이 순간과 오버랩되며 마음을 울렸다. 아이들이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 동안 지혁은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고 라면 그릇을 정리했다. 그때 성훈이 작게 물었다. 아저씨, 이거 엄마한테 주면 돼요. 지혁은 멈칫했다. 케이크를 얘기하는 말 속에 아이들의 간절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크리스마스마다 엄마에게 케이크를 주던 기억,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어린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응, 나중에 엄마에게 가져가자. 지금은 여기서 먹어도 돼. 지혁이 말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주는 케이크 박스를 무릎 위에 올리고 성우는 형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이 지혁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졸였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주는 것이 그의 책임임을 깨달았다.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별장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케이크와 따뜻한 라면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이렇게 많은 의미와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예롭지 않았다. 지혁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소파에 앉았다. 오늘 밤만큼은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지혁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긴 시간 동안 막혀 있었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사랑, 책임감,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전 서아와 나눴던 약속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교차하며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케이크를 바라보던 두 소년과 혼자 남았던 지역의 삶이 이제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 첫 만남, 첫 식사, 첫 따뜻함, 단순한 배움과 먹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신뢰를 쌓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오늘 밤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은 고요했다. 눈발이 여전히 희미하게 날렸고 햇살이 눈 위에 반짝이며 거실을 밝게 비추었다. 성준과 성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큰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아직 어색했지만 전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지혁은 포워크로 향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를 굽고 달걀을 삶고 우유를 컵에 따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준에게 말했다. 형, 엄마한테 줘야 해요. 응, 나중에 병원에 가면 주자.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병원, 그곳에 서아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지혁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조용히,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지혁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아이들이 조금씩 웃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안심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식사가 끝난 후 지혁은 아이들이 케이크 박스를 여전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자 작은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은색 머리핀이었다. 지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눈앞의 머리핀은 7년 전 자신이 서아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독특한 모양, 작은 보석,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7년 전 서아와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서점 뒤 작은 방에서 함께 케이크를 나누던 순간 서아가 머리에 꽂으며 이게 내 보물이야 라고 말하던 그 웃음,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지금 머리핀은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지? 지혁의 손이 떨렸다. 성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거예요.
저희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꼭 드리려고요. 지혁은 눈앞이 흐려졌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마음과 노력, 책임감이 그의 심장을 졸였다. 그 순간 지혁은 깨달았다. 아이들이 단순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서아와 연결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린, 잊었던 감정들이 그 작은 물건 하나로 다시 살아났다. 혹시 엄마 이름이 뭐니?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주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지만 조심스레 말했다. 홍서아예요. 지혁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10년 전 사랑했던 그녀, 자신이 찾아 헤맸던 그 사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였다. 순간 머리핀과 케이크, 아이들의 존재, 그리고 서아의 이름이 그의 기억 속 퍼즐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지혁은 곧 자신을 다잡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서아는 그 사이 다른 삶을 살아왔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지혁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 머리핀 잘 간직해. 엄마한테 소중한 거니까. 성주는 조심스럽게 폼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훈도 형을 따라 손을 모았다. 그 순간 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과 서아를 지켜야 한다.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함께 지는 삶. 오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다시 소파에 앉아 케이크 박스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엄마를 보고 싶니? 성준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에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왔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그들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다. 좋아. 내일은 엄마를 만나러 가자. 함께 가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웃었고 성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케이크? 엄마한테 꼭 전해줄 거예요. 그 말에 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 전 서아와 함께 나눈 약속,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지켜온 약속이 하나로 이어졌다. 밤이 되자 벌장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고 지혁은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1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감정이 오늘 밤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혁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아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그 작은 머리핀 하나가 그의 삶을 흔들었고 동시에 새로운 책임과 사랑의 길을 열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책임, 그리고 미래의 선택이 한순간에 이어지며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 그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이 잘 자는지 살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든 성준과 성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머리핀 하나가 깨운 지난 7년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서아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가족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병원에 있는 서아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와 보호자 지정 절차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들이 깨어났다. 성준과 성우는 아직 긴장된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다. 좋은 아침이야. 밥 먹으러 갈래? 지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중 지혁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오늘 엄마를 만나러 갈 거야. 함께 가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성우는 작은 손으로 형의 손을 꼭 잡았고
성주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식사가 끝난 후 지혁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차에 태웠다. 차 안은 고요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제 지혁의 존재에 조금 더 익숙해진 듯했다. 그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그는 이 가족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혁은 긴장했다. 서아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법적 보호자 확인이 필요했다. 지혁은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만나야 합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혁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잠시 후 지혁은 병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서아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심전도선, 무표정한 몸. 지혁은 한 걸음씩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그의 손이 서아에게 닿자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안해. 몰랐어. 모든 걸 몰랐어. 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아는 반응이 없었다. 단지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왔다. 성준과 성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성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깨어나실까요? 지혁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곧 깨어나실 거야. 우리 함께 있어줄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심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박스를 꺼내고 성준은 손을 잡아주었다.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가 가족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지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누구도 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 그날 오후, 지혁은 병원 측과 재단 측에 연락을 취하고 아이들의 보호자 지정과 보류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법무팀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지침을 주고 보류원 내부 감사와 개선 계획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오늘부터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지혁의 품에 안겨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지역의 따뜻한 품과 안전한 공간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성준과 성우는 이제 조금씩 웃음을 보렸다. 지혁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 서아와의 기억과 현재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책임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가족이란 지켜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는 다시금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잠들었다.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삶이 오늘 밤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작은 머리핀과 케이크,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이 그에게 모든 책임과 사랑을 깨우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서아,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아이들도, 너도,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을 지킬 거야. 지역의 결심은 단호했다. 이제 단순한 도움이나 보호를 넘어 가족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길로 나아갈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책임감과 사랑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가족의 힘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지혁은 아이들을 별장에 남겨두고 법무팀과 함께 희망의 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다시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을 꼼꼼히 챙겨야 했다. 자료를 검토하며 지혁은 보류원의 운영 방식과 책임자의 불투명한 행동을 하나씩 파악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 대부분이 시설 유지비로 빠져나가고 있어. 아이들은 그만큼 부족하게 자라고 있어. 지혁은 법무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안에 감사팀을 보내고 재무 기록과 아동 보호 실태를 전부 확인해. 책임자 박미숙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별장에서는 성준과 성은이 지혁이 떠난 사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조용한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성우는 작은 손으로 케이크 박스를 만지며 말했다. 형, 엄마가 깨어나실까요? 성준은 동생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응, 분명 깨어나실 거야. 우리 곁에 있으니까. 지혁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 모습은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아와 두 아이 모두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서아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신중히 진단하며 뇌 활동이 미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지혁은 이를 보고받고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서아가 깨어나지 못하면 아이들은 여전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혁은 박미숙 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권지혁 회장님, 아이들은 우리 시설에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었다. 아이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박미숙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호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답했다.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은 그 사이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통화 후 지혁은 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데 집중했다. 성준과 성우는 이제 소파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처음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웃음소리, 장난,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지혁은 다시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7년 전 자신이 서아를 떠난 이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사실을 몰랐던 시간들. 모든 것은 이제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다음 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혁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다. DNA 검사, 보호자 지정 신청, 그리고 서아가 깨어나기 전에도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조치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같은 시각, 별장에서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성준은 눈사람에 눈을 붙이고 성우는 작은 나뭇가지를 팔처럼 꽂았다. 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도록 만들 거라. 서아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혁은 과거의 아픔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서아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이 7년간 알지 못했던 진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았다. 아이들과 서아를 지키고 가족으로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지혁은 두 아이의 친부임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지혁은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별장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고 지혁은 아이들이 점점 더 자신들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밤이 깊어갈 때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그와 아이들, 서아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누구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작은 머리핀, 케이크, 그리고 두 아이의 눈빛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다. 과거와 맞서고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병원에 도착했다.
손에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성준과 성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차갑게 빛났지만 차 안은 따뜻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성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지혁은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 앞에서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다. 7년 만에 만나는 서아.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지난 시간의 고통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보호자로서, 아버지로서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아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얇게 감긴 눈꺼풀, 그리고 기계음이 울리는 방. 지혁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에서 지난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아, 미안해. 모든 걸 몰랐어.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깨어날 듯 말 듯한 상태였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킬게. 너도, 아이들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성준과 성우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성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곁에서 함께 있어줄 거야. 조금씩 서아의 눈동자가 또렷해졌다. 지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이 앉았다.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과 안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성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케이크 가져왔어요. 성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크리스마스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난 7년 동안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다. 지혁은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아,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할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아는 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7년간 숨겨왔던 외로움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 섞인 눈물의 표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잠시 관찰하며 나가자 지혁과 서아, 아이들만 방 안에 남았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케이크 박스를 내려놓았다. 성준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눈앞에 놓이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엄마, 같이 먹어. 성준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같이 먹자. 우리 모두 함께. 작은 식탁 위에 케이크를 놓고 지혁은 아이들과 서아가 함께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7년 동안 그가 놓쳤던 시간들, 서아가 홀로 감당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겪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안전했고 사랑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혁은 법적 절차와 보호자의 권리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아이들과 서아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이제 소파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웃고 장난을 치며 처음으로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키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손으로 서아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누구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어.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혁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지혁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별장은 평화로웠다. 눈은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웃음소리, 아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서아와 지역의 조용한 대화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지난 7년간의 상처와 예로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사랑할 수 있었다. 지역은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어갈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가족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별장에서 일찍 일어나 서류와 노트북을 챙겼다. 희망의 직감사 결과와 재무 기록, 아동보호 실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아이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보호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켜야 한다. 법무팀과 함께 그는 박미숙 원장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준비했다. 모든 자료와 증거는 철저히 정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었다. 회장님, 오늘 면담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녀가 방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팀이 조언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으로 접근할 겁니다. 희망의 집에 도착한 지역은 박미숙과 마주 앉았다. 원장은 처음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지역의 단호한 시선과 준비된 자료들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미숙 원장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원금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쓰이지 않았고 보호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원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답했다. 네, 저희는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했습니다. 표준 절차라 하셨죠. 그러나 아이들은 양말이 젖어 동상 직전이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길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의 표준 절차입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었다. 박미숙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역은 법무팀과 상의한 대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시설 전면 감사가 진행됩니다. 재무, 인사, 아동보호 실태 전부 점검될 겁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보호하에 둘 것입니다. 박미숙은 잠시 숨을 삼키며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은 시설로 돌아와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면 임의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장님은 감사와 절차에만 협조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역은 법적 보호자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DNA 검사, 법원 제출 서류, 보호자 권한 확보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게 별장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지역과 서아가 깨어날 때까지 보호받게 되었다. 별장에서는 성준과 성은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고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꺼내보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지난 7년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서아는 천천히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의사들은 내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으며 곧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역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전했다. 엄마가 곧 깨어날 거래. 우리 함께 기다리자.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성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엄마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곧 다시 함께할 거야. 며칠 후 법원은 지역의 보호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제 지역은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법적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아이들을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은 과거의 잘못과 책임, 그리고 서아를 떠났던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서아, 그리고 자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자 지역은 아이들과 서아를 별장으로 데려왔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소파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웃었다. 성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성우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위협할 수 없다. 서아는 천천히 걸어와 별장의 거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 이제 모두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할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별장은 평화로웠다. 눈은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지혁, 서아, 성준, 성윤, 네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 지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로서 서아의 곁에 있는 남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보상받은 듯한 평안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과거의 상처를 모두 보듬고 아이들과 서아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지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함께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서아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지혁은 아이들과 함께 별장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성준과 성우는 차 안에서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별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먼저 달려가 거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소파 위에 올라가 뛰어놀기도 하고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했고 자유로웠다. 서아는 처음에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다. 몸과 마음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지혁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천천히 풀어주었다. 지혁은 서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서아, 여기서는 모든 게 안전해. 걱정하지 마.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성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야. 성우는 눈을 반짝이며 성준에게 속삭였다. 우리 정말 집이 생겼어요. 저녁을 먹은 후 지혁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았다. 케이크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웃으며 크림을 나눴다. 지혁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공이나 돈,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조금 더 활력을 되찾았다. 의사는 그녀가 점점 회복되고 있으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혁은 아이들과 함께 서아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집안일, 그리고 서아가 천천히 사회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성준과 성우는 서아 곁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제는 작은 일에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웃음을 드러냈다.
성우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지혁에게 자랑했고, 성주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지혁은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간을 찾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힘을 얻었다. 지혁은 그런 서아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서아는 이렇게 강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밝다.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혁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보호자 지위를 확실히 했다. 모든 서류와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별장에서 지낼 수 있었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설명하며 말했다. 이제 너희는 안전하고 누구도 너희를 위협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성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진짜 우리 가족이야. 서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담긴 눈물이 맺혔지만 지금은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후 별장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며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책을 읽거나 아이들의 그림을 감상했다. 일상은 평범했지만 지혁과 서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난 시간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성준과 성우는 이제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며 자유롭게 웃었고, 서아는 아이들과 지혁이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점점 회복되었다. 지혁은 이 순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가족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지혁과 서아, 아이들은 함께 베이커리에 갔다. 성준과 성유는 자신감 있게 케이크를 주문했고 지혁과 서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먹자. 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같이 먹자. 별장으로 돌아와 식탁에 케이크를 놓자 아이들은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크림을 나누었다. 지혁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눈은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만 별장 안은 따뜻했다. 네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지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지혁은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아이들은 함께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지혁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우리도 사랑해. 그리고 눈송이가 창밖을 두드리는 가운데 별장은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가족의 새로운 시간은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별장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내려가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폈다. 성준과 성우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고 서아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지혁이 조용히 속삭이자 서아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성우는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오늘 뭐해요? 지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날이야. 놀이터도 가고 같이 점심도 준비할 거고.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었다. 성주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성우는 블록으로 탑을 쌓았다. 지혁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지혁과 서아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와주려 했다. 성주는 야채를 씻고 성우는 그릇을 나르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요리를 진행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지혁의 말에 아이들은 안심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벌장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점심을 먹은 후 지혁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아직 눈이 조금 남아 있었고 성우는 눈으로 작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주는 작은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모아 눈사람의 팔과 얼굴을 꾸몄다. 이거 봐, 아빠, 우리 눈사람 완성했어. 성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잘했네. 우리 가족 눈사람이구나. 지혁과 서아는 함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의 성취를 축하했다. 오후에는 작은 소동이 생겼다. 성준이 눈사람을 고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살짝 긁혔다. 울음이 터질 듯했지만 지혁은 조심스럽게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성준아. 아빠가 바로 옆에 있어.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을 거야. 성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도 달려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말 다쳤네. 괜찮아, 우리 아들. 이 작은 사고 속에서도 지혁과 서아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간단한 보드게임을 했다. 성우는 게임에서 지고 울 뻔했지만 지혁이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졌다고 해서 우리가 널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즐기는 거야. 아이들은 웃으며 게임을 다시 시작했고 벌장은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지혁은 서아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소복히 내리고 벌장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게 빛났다. 서아,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서 지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서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아이들과 지혁 씨,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라서 이제야 안심이 돼요. 지혁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다음 날, 지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갔다. 성준과 성우는 처음으로 주변 친구들과 교류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했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배우게 하면서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서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집중했고 필요할 때마다 지혁과 연락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벌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 성준과 성우는 이제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고 서아와 지혁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를 기획했다.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아이들과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거야.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믿으면서 살아가자. 성준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해요. 그날 밤, 지혁과 서아,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함께 모여 잠들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벌장은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서아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지역은 두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속으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지킬 거야. 우리 가족,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지난 7년간의 상처와 기다림, 그리고 노력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었고,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바로 행복의 증거였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별장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예보의 눈보라는 어느새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지역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얀 잔설이 마당을 덮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역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성준과 성우는 눈을 반짝이며 지역을 바라보았다. 에요? 성훈이 작게 물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완전히 함께하는 첫 크리스마스라. 지역의 말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와 설렘을 숨기지 못했다. 서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 향과 따뜻한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가 서아를 도와 작은 접시를 나르거나 빵을 집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7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음을 느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함께 케이크를 준비했다. 성준과 성우는 지난 해와 달리 주저하지 않고 크림을 골고루 나누며 케이크 위를 장식했다. 서아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가족답네요. 지혁도 함께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맞아.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니까 더욱 특별해.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별장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녹았지만 여전히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을 터뜨렸고 지혁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행복과 평화만이 존재했다. 오후에는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역은 아이들과 함께 별장 근처 작은 마을 광장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식과 불빛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전구에 눈을 반짝였다. 성우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고 성주는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녁이 되자 별장에서는 작은 가족 파티가 열렸다. 따뜻한 음식과 케이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웃으며 크림을 나누었다. 지역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7년간의 상처와 기다림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가 끝나고 지역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혀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순간을 기억하길 바래. 가족은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는 거야. 성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응,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성훈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빠. 우리 행복해요.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역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지역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함께 누워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별장은 고요했고 따뜻한 빛과 웃음,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지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난 7년간의 아픔과 기다림,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몇 주가 지난 후, 별장에는 평범하지만 완벽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거나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성준과 성우는 이제 자신들의 공간과 권리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아이답게 자랐다. 서아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며 지역과 함께 가족의 일상을 관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역과 서아, 아이들은 다시 베이커리를 찾았다. 바로 1년 전, 지역이 처음으로 아이들과 만난 곳이었다. 성준은 자신 있게 케이크를 주문하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같이 먹어.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같이 먹자. 지역은 케이크 값을 지불하며 생각했다. 1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별장으로 돌아와 식탁에 케이크를 놓자 아이들은 기쁘게 환하게 웃으며 크림을 나누었다. 성준과 성우는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웃었다. 지역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별장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지역은 아이들을 덮어주고 서아와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역은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속에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기다림은 이제 가족의 단단한 결속과 행복으로 바뀌었다. 이제 별장은 네 사람의 안전한 집, 사랑과 희망이 있는 곳이 되었다.